안녕하세요. 울산대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양동석입니다. 오늘 강의는 건강한 척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통의 종류, 치료,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경추의 일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 많은 분에서 생기는 주간간 협착증,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허리를 숙일 때 뜨끔하게 아팠다고 했을 때 염자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요주간판 내장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후관절염, 그리고 우리 꼬리뼈 위에 있는 천추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골반 사이에 있는 천장관절에 생기는 병증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근처에 붙어 있는 근육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주간판 내장증이죠.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디스크가 젤 모양의 척추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노화가 되면서 통증이 일어나는데요. 주로 허리를 굽힐 때 아프고 허리만 아프죠. 그리고 걸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완화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가 많고, 허리를 굽힐 때 한쪽 다리가 저리고 걸을 때는 오히려 정상이 완화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물론 디스크가 신경근을 눌러서 생겼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독소에 의해서 신경근을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 독소가 흡수되는 기간이 지나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가 핵심이 되고요. 주간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척추에 있는 주간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간간이 싸고 있는 것이 인대와 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퇴화가 되면서 척추 공간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주로 허리가 펼 때 양쪽 다리가 저려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주로 이 질병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더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엉덩이에 있는 천추, 그리고 그 위에는 5개의 요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추 사이에는 주간판이라고 해서 디스크라는 것이 위치하게 되고, 그 뒤쪽에는 신경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으로 잘랐을 때 그림에서 보듯이 분홍색의 디스크를 사고 있는 섬유륜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간공이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주간공에는 많은 신경근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디스크가 탈출이 됐을 때 신경근이 압박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는 기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 반응에 의해서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추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에서도 보듯이 요추 4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의 바깥쪽, 그리고 장단지 앞쪽이 주로 많이 불편한 걸로 되어 있고요. 요추 5번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의 뒤쪽, 그리고 종아리의 바깥쪽이 많이 불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추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의 뒤쪽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추의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아울러 이 병에 따라 가지고 통증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천장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질환과 다르게 엉덩이만 국소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지나 아니면은 종아리까지는 통증이 내려오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천장관절 같은 경우에는
천추와 골반뼈 사이에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관절염이 왔을 때 천장 관절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드물게는 교통사고가 우리가 났을 때 아주 심하게 브레이크나 이런 걸 밟을 때 이 다리에서 오는 부하가 엉덩이 쪽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있습니다. 후관절은 이 척추 디스크의 뒤쪽에 있는 구조물이고, 이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뒤로 제끼지면서 인해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듯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상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상근은 천추와 그리고 장고를 연결해주는 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딱딱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추 후관절염, 이상근 정군, 천장관절은 이 특징적인 것은 무릎 밑으로 통증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은 모두 다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쑤시거나 우리하게 아프다, 묵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가 근골격계 원인으로서 오기 때문에 신경근에서 오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경에 대해서 신경에 대해서 독소가 분비됨으로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신경계에 대한 어떤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저리거나 화끈거린다, 벌이 쏜다, 감각 이상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주 쉽게 통증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 통증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MR에 대해 가지고 디스크의 어떤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추는 5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추에 대해서 이 MR을 찍었을 때 MR이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게 보는 T2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검게 보이죠. 그리고 뼈는 이 정도의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물 쪽에는 이 디스크가 침범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천추 1번과 요추 5번 사이에 이렇게 검은 디스크가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횡단면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의 막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가 있다라고 우리가 MR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조영제를 통했을 경우에는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염증일 때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검게 보였던 구조물들이 조영제를 썼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연구들은 1990년도 말부터 해서 2000년 초에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또 디스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이물질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경막이 있고요. 이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 디스크가 하나의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니까 3개월 후에는 이 디스크가 깨끗하게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는 수술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흡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디스크가 심하면 심할수록 흡수되는 것이 더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리치료와 허리운동인데요. 허리운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통의 원인의 가장 핵심은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의 중립화 운동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급성기 때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허리 운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동적인 물리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소염 진통제는 일반적으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 약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간공 경막의 약물 주입술입니다. 이 시술 같은 경우는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척추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부위에다가 정제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의 원인이
통증의 원인이 이 부위가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평소에 느끼는 통증의 부위와 내용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 통증이 시간 경과가 됨으로 해서 아주 급속하게 완화가 됩니다.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본인이 경험적으로 나는 뭐 어떤 걸 해서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과학적인 어떤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대규모 환자들을 비교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주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걸을 때부터 생겼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연구는 200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던 군과 수술하지 않았던 두 군을 비교를 했고요. 통증과 일상생활의 어떤 손상 정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아주 규칙적으로 봤죠. 그래서 수술하나 수술하지 않으나 똑같이 효과는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축간판 탈출증은 수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다리에 어떤 저린 통증이 있고 허리 아픈 요 주축간판 할출증 환자들은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나? 그렇지 않죠. 한 4개월 이상 다리에 어떤 저린 통증이 있고 허리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 예후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그룹과 수술적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요. 기능 면에서 가지고 비수술적 그룹 같은 경우는 수술 그룹에 비해서 나빠지죠. 그리고 이러한 요통 환자들이 직장에서 고용되는 정도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수술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률이 거의 80%에 가깝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률이 한 60%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4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는 4주 전에 뭔가를 시술이나 아니면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비수술적 치료가 좋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4개월을 경과하는 통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술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주간판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MR 사진에서 이 디스크가 있게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관절이 있게 되고 그 안쪽에는 인대가 검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말씀드렸던 신경근이 모였던 척추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신경근이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추간판 탈출증이 되면 이 뒤에 있는 뼈와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안으로 밀려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겠죠. 추간판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의 그 다발들이 있는 척추관에 내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좁아져 있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씀드려 가지고 괴사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양쪽 다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걸었을 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것이 심해지게 되고 양쪽 다리가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뼈 뒤쪽에 있는 이런 회색의 구조물들은 근육입니다.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 하얗다는 것은 MR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은 특히 T2죠. 지방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자체가 퇴화가 돼서 뼈가 관절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리고 근육들은 소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추간판 탈출증은 나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허리에 관절염도 많고 근육도 많이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행성 추간판 협착증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92년도에 연구를 했던 걸 보면 당시에 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통증 강도나 임상의 어떤 평가나 보행 능력을 평가를 했을 때 그냥 놔둬놨을 때 통증이 악화가 되는 경우는 15%, 회복되는 경우도 15%입니다. 그리고 임상 평가를 했을 때도 악화가 되는 경우는 18%, 회복되는 경우는 41%죠. 그리고 보행 능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악화와 회복도 한 37%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자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 허리 운동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허리 운동을 시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 통증이 가장 적게 생기는 척추 중립화 위치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가장 집중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냐?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0m 정도 보행을 시킵니다. 그럴 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약물과 척추 신경근 주사를 놓게 되고요. 그리고 골반 안정화를 위해서 척추 재활 운동을 하게 되고 추간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방지해서 요통 교육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은 대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하지에 심한 근력 약화는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주라고 되어 있지만 12주 동안에 치료해서도 효과 없을 경우는 수술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 요통에 있어서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이 요추 추간판 내장증입니다. 추간판 내장증은 MR을 찍으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디스크가 찢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추 추간판 내장증은 우리가 이제 뭐 명절에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아니면 김장 한다고 이제 앉아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를 숙일 때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동해 주는 것이 가장 요통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동의 원칙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20분 이상 하는 게 핵심적이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허리에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요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이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완성되는 것은 2달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경이 반응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이 커지고 향상되기 위해서는 8주 이상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회 이상 30분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통과 허리의 자세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작업 환경에서 바른 자세는 요통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서 보듯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허리가 빠져 있다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허리를 갑작스럽게 숙여 있다든지 그리고 보행할 때 신발의 굽이 높여 있다고 할 때는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듯이 허리 높이에서의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신발 밑에 받침대를 고정해 놓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줄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세면대에서는 허리를 앞쪽으로 약간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지가 않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걸을 동안에는 신발굽이 낮은 것을 신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추 관리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일자목, 거북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이 곧게 섰을 경우에는 5kg 정도의 무게가 어깨와 목에 힘이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작업 환경의 사무실 모니터가 한 30도 정도 굽혀졌을 경우에는 18kg의 어떤 무게가 어깨와 목에 걸리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이 됐을 경우에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C자 모양의 어떤 정상 목의 모양이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목이 일자가 되고 심지어는
C자의 모양까지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지어는 손까지도 저려지고 손에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MR 그림인데요. 여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얀색의 어떤 물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뼈가 굽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얀색 물들이 통과가 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것들은 뼈의 변형을 유발하고 디스크가 뒤에 있는 신경근이 아니라 경수, 척수를 침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예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통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의사진료가 필요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4주에서 6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때, 그리고 열이나 감염이 있을 경우, 또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가 있고 야간 통증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암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근력 감소라든지 몸에 감각 이상이 심하다든지 몸의 긴장도가 변화되는 거죠. 몸이 갑자기 뻣뻣해진다든지, 그리고 걸음걸이를 걷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요통이 되게 되면은 우울과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요. 수면 장애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물고 물리는 아주 악순환의 어떤 고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평소에도 척추 중립화 운동을 20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